오늘은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들이 있죠.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독소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독소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독소 가운데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 그리고 암까지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는데 PCB, PCBS, PCP, DDT 이와 같은 살충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아주 강한 독성이죠. 암을 일으킵니다. 또 다이옥신, 우리 고엽제, 에스트로겐, 또 내연제, 또 수은, 납, 카드뮴, 방부제, 또 술, 또 우리가 먹는 치료약으로 먹는 약들도 독소들입니다. 그리고 매연,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의 독성 물질들입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고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 가운데 다이옥신을 본다면 이것은 공업용 쓰레기 소각장에서 방출되는 70여 가지의 독성이 강한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플라스틱을 태운다거나 비닐을 태운다거나 이럴 때 말이죠. 이 다이옥신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것인데 이 다이옥신을 호흡하거나 또는 먹거나 하면 우리 몸에 이 독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두시냐면 우리 몸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이 독소를 다른 장기에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지방에 보내서 지방으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방에 쌓이면서 계속해서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지방에 쌓인 이 독소들은 배출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가 사람의 몸에 쌓이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이옥신은 내장 여러 장기 조직들의 질병을 초래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 또 심장마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또 당뇨병, 뇌발달의 미숙, 또 생식기관의 손상, 갑상선 손상 등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장기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죠. 유럽 식품안전국에서는 EU의 18개국의 12,563가지의 식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이 오염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장 오염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기여하는 것이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선의 기름 속에 있는 그 독극물들, 중금속,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생선이 가장 이 오염물질이 많았고 그 다음이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환자들이 오면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하면 옛날에 암을 앓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해이해지죠. 그래서 식생활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채식하는데 가끔씩 생선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들리냐면 생선은 육고기보다도 좀 더 낫기 때문에 좀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저한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연구해 보면요, 육고기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생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선은 라이트하다, 육고기는 헤비하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은 생선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참치 이런 것. 다음에 여러분 또 계란은 뭐 부담 없이 먹고 있더라고요. 또 계란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실. 계란이 이탈리아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다른 육고기보다도 6배나 더 암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 다이옥신 같은 이런 독극 물질이 생선 다음으로 계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생제도 들어가 있죠. 닭 키울 때 항생제 엄청나게 쓰죠. 그 다음에는 유제품이고 마지막이 육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염이 적은 식품은 무엇일까요? 식물들입니다. 식물성 식품은요, 아무리 이렇게 농약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런 생선이나 육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독극물, 다이옥신이든 DDT든지 간에 이런 것이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실험한 표인데요. PCB도 이제 이와 같은 공해 물질 중 하나죠. PCB도 암을 일으킵니다. 식품에 따라서 이 식품에 들어있는 PCB, 독극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표를 보면 생선 기름은 117입니다. 생선살은 35.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살과 기름은 엄청 차이 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은 생선이든 사람이든 육축이든 간에 기름에 하나님께서 저장해서 그 생명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에 이와 같은 독극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선을 딱 잡으면 무엇을 제일 좋아하냐면 생선 뱃살을 좋아해요. 뱃살 여기 기름이 잘 흐르거든요. 그리고 고기도요.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삼겹살을 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겹살이 그 기름이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고기의 기름을 내는 것은, 맛을 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기의 맛을 내는 것은 기름과 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했죠. 그 다음에 계란이죠. 계란이 17. 다음에 우유가 9. 소, 돼지, 닭고기는 그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죠.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은 얼마냐? 0.08이야. 엄청 차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채소는 여러분의 몸에 유익한 것입니다. 자, 기타 발암 물질을 한번 살펴보면 에스트로겐이 높은 음식은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입니다. DDT는 주로 살충제로 많이 쓰였는데 1940년부터 사용하다가 1972년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잔여량이 생선이나 어패류, 갑각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에 많이 발견됩니다. 이 DDT는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데 어지럼증이나 미세 떨림, 또 불안증, 발작, 인식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유럽식품안전국에서는 DDT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들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오염이 가장 적게 된, 그리고 몸에 들어온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식품 가운데 이와 같은 독극물이 가장 적은 0.08밖에 없어요. 가장 적은 것이 식물성 식품이고, 두 번째, 식물성 식품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 섬유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독극 물질을 함유시켜서 배출하는데 이 섬유질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것들이요, 우리 몸에 이런 독극물들을 배출해내는 해독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래서 이 식물성 식품은 그 자체가 이와 같은 발암물질들이 가장 적은 식품이고, 또한 우리 몸에 있는 발암물질들을 배출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독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몸속에 독성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식생활 습관,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공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는 다 이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디톡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인데 D는 제거하다, 톡스는 독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주스요법을 사용합니다. 이 주스요법은 막스 거슨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의학자가 있었죠. 독일의 의학자였는데 의사였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건너갔죠. 그곳에서 이분이 특별히 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이 디톡스법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독을 제거함으로 많이 치료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확 퍼졌죠. 우리나라에도 이 주스 디톡스를 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 살 때 주스 디톡스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효소 디톡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효소 디톡스는 이제 주스 디톡스가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일이 많고 일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효소를 만들어서 그 효소를 그냥 식사 대신에 먹음으로 디톡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특별히 프랑스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를 굉장히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을쯤 되죠. 이제 포도가 수확할 때쯤 되면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씩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포도만 먹는 식사를 일주일씩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건강에 유익을 얻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또 한국에서 들여와가지고 또 10몇 년 전, 20몇 년 전에 또 한 유행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이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으로 하는 또 디톡스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걸 다 해봤습니다. 하면서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의 효과냐면요, 금식의 효과입니다. 주스를 마시든 효소를 마시든 포도를 마시든 밥을 전혀 안 먹고 이것만 먹거든요, 식사 때. 그게 지금 이곳에서 하는 과일 지금 금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로 금식할 경우에는 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대신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이제 우리 몸이 원래는 이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소화한 것은 또 양분으로 우리 몸에 또 넣고 하면서 대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포에서 대사작용에서 일어나는 또 대사산물이 있어요. 이것이 찌꺼기입니다. 또 이 찌꺼기를 또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는 에너지도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또 쓰레기를 쌓이니까 음식을 먹으면 또 쓰레기를 또 청소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냐면 우리 몸속에 그동안 쓸데없는 것들, 이런 찌꺼기들, 그걸 다 끌고 모아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대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디톡스는 한마디로 금식에 의한 우리 몸의 완전한 청소, 이것이 디톡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력한 방법인데 그 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환자들에게는 제가 제일 먼저 금식을 시키죠. 그런데 본인이 안 하였다면 안 시킵니다. 뭐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도 디톡스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면 하루에 2리터씩 물 마시라죠. 물 마시는 것이 디톡스입니다. 여러분, 물을 계속 마셔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요, 독소가 다 배출됩니다. 소변으로 배출되고 땀으로, 또 운동이 여러분의 디톡스입니다. 이 독소가 배출되는 방법이 소변, 대변, 땀이거든요. 또 깨끗한 공기가 굉장한 디톡스입니다. 깨끗한 공기는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독소를 제거해버려요. 이게 디톡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특별한 어떤 일정 기간의 금식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금식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하고 있는
8가지의 우리 천연치료의 방법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운동, 다음에 이 채식을 하는 영양식사, 다음에 휴식, 잠도 굉장히 디톡스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 절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 8가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우리 몸의 독소를 다 밀어내고 배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 기관 가운데 해독하는 장기는 뭐예요? 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리를 딱 따져보면 이와 같은 단기간의 금식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따져가면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간이야. 그러면 간이 해독할 수 있는 효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주면 간이 이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스스로 알아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간의 해독 효소를 제공하는 게 뭐냐? 우리 몸의 해독을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이 해독을 잘할 수 있도록 간의 해독 효소를 증가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이게 간에서 이제 해독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의 독소는 이런 것들이 독소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요. 그것은 대사의 산물이죠.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도요, 음식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육식은 그걸 먹고 이것을 우리가 영양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 양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 많아. 그리고 똑같은 육식을 먹더라도요, 어떤 요리로 먹느냐에 따라서 최종 당화 산물이 달라. 가장 나쁜 것이 숯불구이, 다음에 구워 먹는 것,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삶아서 먹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당화 산물이 가장 거의 없는 것이 뭐냐면 채소입니다, 여러분. 과일 채소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이 우리 몸에 독소화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처리해야 될 찌꺼기예요. 또는 약품, 우리가 이제 열이 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품을 먹지 않습니까? 이 약품은 그 증상을 치료하는 약효를 우리가 사용하고, 그 약효와 관계되는 그 약찌꺼기들은 전부 다 우리 몸에 독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알코올, 다음에 오염물질, 뭐 미세먼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다음에 공해물질, 다음에 살충제, 다음에 식품 첨가물도 우리 몸에 독소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독소를 이제 해결하는, 해독하는 스텝 1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것이 뭐냐면 비타민 C 고용량 처방 아닙니까? 그래서 비타민 C에 대한 것이 지금 잔뜩 일어났죠. 비타민 C도 사실은요,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최고고, 여러분이 채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비타민 C는 충분하게 공급됩니다. 다음에 비타민 E, 비타민 B 이런 것들, 다음에 엽산, 다음에 글루타디온, 다음에 항산화제,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간에 해독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효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아미노산, 글루타민, 그리신, 타우닌, 시스테인, 전부 다 아미노산 계통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이 또한 간에서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추럴 황산기, 셀레늄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경로는 땀, 다음에 대변, 다음에 소변, 그래서 몸 밖으로 다 배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곳에서 금식 딱 시키면 어떤 일이 나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이 뇌가 누렇게 됩니다. 이 담배 그 니코틴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심지어 이 뇌를 누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잖아요. 밤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해독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밤 동안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런 독소들이 여러분의 피부 바깥으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곱이 끼고 막 이렇게 어제 저녁에 분명히 세수하고 잤는데도 막 부슬부슬하잖아요. 딱 일어나면 소변 보고 싶고 대변 보고 싶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밤 동안에 작업한 것이 배출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해독 물질은 무엇인가? 자료에 보니까 설포라페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포라페인이라는 이 물질은 가장 강력한 우리 몸을 해독하는 것인데, 이 물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식물성 유황기에 있는 채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늘, 잘못 적었습니다. 마늘, 파 이런 것이 아주 강력한 설포라페인이 들어있는 강력한 해독 물질이고, 또 십자와 채소가 좋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와 채소가 설포라페인이라 하는 강력한 해독 물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무, 배측과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 해독 물질은 다 식물성에만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해독 작용의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물성 이런 해독 물질, 그 가운데 설포라페인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해독 물질은 어디에 가장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실험에 의하니까 실험 결과는 뭐냐면 브로콜리에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잖아요. 이거는 항암 물질도 많고 특별히 강력한 해독 물질, 해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암을 퇴치하는 것입니다. 이 브로콜리는 간의 해독 작용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코라파인이라고 하는 이 설포라페인의 전구체, 전단계 물질인데, 이 브로콜리에는 다른 이런 물질보다, 식물보다도 5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게 많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이 브로콜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우스에 브로콜리를 쫙 심어가지고 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직접 재배한 브로콜리를 공급했죠. 다음에 브로콜리 다음에 가장 강력한 해독 물질은 뭔가? 설포라페인이 많은 물질은 뭔가? 식물은 뭔가? 콜라비였습니다. 세 번째는 커리플라워고, 네 번째는 무라고 해요. 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톡스, 우리 몸에 있는 이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한 채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채식이 농약 등으로 오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생선이나 육류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0.08밖에 안 돼. 생선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몇 백이었죠. 비교 불가할 만큼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식은 몸에 있는 독소를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디톡스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채소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십시오. 약 안 치고는요 농사가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용암리에 살 때는요, 그곳에는 특별히 다른 것은 약 한 번도 안 치고 했어요. 그런데 배추를 심을 때만 반드시 배추 딱 모종 심고 그 가루약이 있어요. 가루약을 반드시 뿌렸습니다. 가루약 안 뿌리면요 벌레가 그 목을 땡강땡강 다 잘라버려. 그래서 배추 심을 때는 한 번 딱 치거든요. 한 번 치고 나서는 손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돼도 가을까지는 잘 되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웬 나비가 이렇게 많은지, 나비들이 날아들어. 처음에 저 나비를 참 좋아했단 말이에요. 나비야 나비야 이 날아오더라. 옛날에 노래 있었잖아요. 야, 이 나비들이요 알을 까가지고 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들이요 그 배추벌레가 돼가지고 배추를 작살내는데 엄청나게 이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심을 때 가루 한번 쳤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또 약을 한번 쳤어요. 2번이나 약을 쳤습니다. 그래도 사 먹는 것보다는 적게 치는 거니까. 그래서 바깥에 보면 깨끗하잖아요. 약 엄청나게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유기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잔류농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주정부 농산국에서 농산물 잔여 살충제에 대한 대대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96가지의 농산물 샘플을 대상으로 9가지 살충제의 잔여량을 조사했습니다. 자, 196가지 농산물을 그 속에 농약의 잔여량이 9가지 종류의 살충제 잔여량이 얼마큼 있는가 검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농산물을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세척을 했는데, 한 가지는 농산물 잔류 살충제를 농약을 제거한다 해가지고 선제를 대대적으로 하는 농산물 세제로 이제 씻은 것 한 개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일반적인 비누로 이제 농산물을 씻는 방법. 세 번째는 그냥 흐르는 물에 씻는 방법. 3가지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 흐르는 물에 잘 씻고 헹구면 대부분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발표되었고, 3가지 방법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로 씻어내면 거의 대부분의 이 농약은 제거되기 때문에 뭐 완벽하지는 않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또는 그 야채 자체가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섬유질이 그와 같은 것을 한쪽에서 배출한다는 것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좋지는 않겠죠. 자, 다음에 감자를 물에 담가 넣으면 감자에 있는 농약이 2% 내지 13%의 농약이 제거됩니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는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감자 고구마는 약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와 보니까 대대적으로 5,000평, 10,000평씩 재배를 하는 데는요, 감자 이런 데도 약을 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거 심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체력의 한계가 있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감자 이와 같이 농약이 있을 경우에 물에 담가두면 그 농약의 2%에서 13%의 농약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의 아세틱산 용액, 강초산입니다. 이것에 담가두니까 67에서 100%의 농약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초산 이게 비싸. 그러면 어떻게 싸게 제거할 수 있을까 연구했는데요. 10%의 소금물에 5분만 담가 놓으면 감자의 99%의 농약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방법도 아니고, 그죠?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도 5분만 하면 돼. 잠깐만요. 감초산이 뭘까요? 식초의 원료.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 다시 해드릴까요? 예, 잠깐만요. 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초산 5%의 강초산에 넣을 때 67에서 100% 농약이 제거됐는데, 보다도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고 싼 방법은 10%의 소금물에 5분간만 담가두면 99%의 농약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고기 속에 있는 그러면 농약 살충제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자, 야채는 이렇게 씻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농약 성분, 살충제, DDT, 다이옥신 이런 걸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 그러죠. 고기 속에 있는 농약 살충제는 물로 씻어낼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농약이 어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고기의 지방 속에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우유, 계란, 육류, 생선 등의 기름 속에
등의 그 기름 속에 농약과 살충제와 함께 항생제, 호르몬제, 중급속들이 다 녹아 있는데 이것은 뭐 외부적으로 씻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고기를 정 드신다면 기름을 다 발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먹으면요 고기 맛이 없습니다. 그죠? 특별히 생선 속에 쌓여진 살충제는 바다나 강물에 녹아있는 그 오염에 100 내지 10,000배나 더 많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 속의 오염도가 0.0001 ppm이라 하십시다. 그곳에서 플랑크톤이 그걸 먹으면서 이제 축적되죠. 그 플랑크톤을 먹는 또 초식 물고기가 있어요. 그걸 먹는 또 육식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속에 퍼져 있는 그것이 이 고기에 점점점 축적되는 농도가 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거의 일반적인 그 물 수질의 농도의 10,000배 이상이나 축적되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물고기 먹어도 괜찮겠다.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포기하십시오. 특별히 뜨거운 열에 요리하게 되면 이 생선이나 고기에는 발암물질 PBDE, HCB, HAH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기를 드신다면 가장 좋은 이 발암물질이 적게 생산되는 방법은요 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쭉 공부해 보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예, 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목을 너희 식물로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해보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비록 우리가 육신에 질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애굽 사랑에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혹 너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이 치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